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은 휴무여가지고 어제는 방송을 하루 쉬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유튜브를 제가 다 챙겨 듣긴 했는데 월요일 방송은 대부분 월요일에 그닥 뭐 이슈가 있진 않았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논평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걸 다시 정리할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화요일, 그러니까 2024년 11월 5일 화요일에 쏟아졌던 뉴스들은 대부분 어떤 걸 다뤘냐면, 굵직하게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님 재판받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정리를 따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쯤이 될 것 같은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명태균의 녹취록이 3개가 더 터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평이 좀 많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 민주당에서 터뜨렸던 게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의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이 터졌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 뭐야, 공관위에서 그거 가져왔던데, 경선 때 김영선이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많대? 라고 윤석열이 말하니까 명태균이, 감사합니다. 뭐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라고 했던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파일이 터졌어요. 근데 취임식이 5월 10일이고 5월 9일이 그 통화가 일어난 날짜이기 때문에 취임 전이니까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뭐 뇌물도 아니고 이거는 법적으로도 뭐 도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의 대화다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어처구니 없게 해명을 하죠. 그리고 어제 터진 세계 대화록은 뭐, 그 뒤에 또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해명이라는 것 자체가 3, 4일 뒤면 그게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튜브에서 말을 했지. 대통령실 옛날에 일을 했었던 다른 정권에서 직원이 그러던데 윤석열 대통령실도 초반에는 정상작동을 했대요. 정상작동을 했는데 그 정상작동하려는 사람은 하나씩 내쫓은 거래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대통령실이라는 데는 여러분 내 맘대로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막 회의록도 안 남기고 막 내 맘대로 돌아다니고 내 맘대로 늦게 출근하고 내 맘대로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다 남겨놓은 거예요. 다 교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엉망이 됐나 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해명이 어떻게 3일, 길어야 일주일 뒤에 그게 또 거짓말로 밝혀질 수가 있겠어요. 그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는 뭐냐 하면, 민주당은 11월 14일에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재발의할 예정이고요. 그게 법사위 소위원회 지금 회부되어서 표결 처리 직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영희 변호사님, 그 명태균 관련 공익제보자인 강혜경 공익제보자님의 담당 변호사인 노영희 변호사님이 워딩을 툭툭툭툭 던졌어요. 툭툭툭 던진 게 이제 뭐 아마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이제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녹취 중에서는 이런 거도 있고 저런 거도 있는데 아직 크로스 체크 중이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들려요.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저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라는 식으로 던지던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거여가지고 그거는 뭐 녹취록 터지고 난 다음에 논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11월 10일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2년 반이 정확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 전에 이제 국정 지지율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일단 부정평가가 80%가 다 돼가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잘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 어떤 걸 잘했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주관식 문학에다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답변이 70몇 %예요. 거의 80%예요. 이게 이러기가 쉽나? 그리고 긍정평가를 하는 뭐 17%인지 18%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뭘 잘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그 외교. 말씀드렸죠. 외교는 내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갑자기 경제가 힘들어진 이유는 중국 외교, 러시아 외교를 말아먹었기 때문이고, 지금 남북 관계는 파탄이 나가지고, 전쟁을 쟤네들이 전쟁이 날 수 있다 가지고, 대통령실이 전쟁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보도 말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잘했다고 하는 게 의료정원 확대래요. 이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료정원 확대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개박살을 내놨어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근데 자기네들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2,000명을 증원해야 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말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내놔봐라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말해도 안 보여준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회의 때, 그럼 회의록 내놔봐. 없대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대. 그 객관적인 자료가 뭔데 내놔봐. 없대요. 과학적이래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또 어떻게 말한 게 나왔냐면,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한테 그 말을 했대요. 2년만 하고 그만두고 물러나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아름답게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다가 윤석열이 난리를 친 적이 있대요. 명태균도 그때부터 알아본 거죠. 뭐. 그리고 나 그 교수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한 명의 공익제보자. 대통령실이 아니지. 그 선거 캠프에서 정책실장을 맡았던 분의 하드드라이브에서 명태균이 여론 조작해서 만들었다는 그 파일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활용됐는지 아직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억나는 것만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걸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메모를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씩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이 한 달은 대한민국 전국은 거의 소용돌이 치듯이 엄청나게 급변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말을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댓글 달아주셨던 분 댓글이 이제 응원하는 댓글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사케 가지고 고른 것 같아요. 사케가 한국 술이 아니고 일본 술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뒷배경에 보이는 그 안주가 민주당하고는 안 맞다라, 민주당 정체성하고 안 맞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그걸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그걸 해야 되는가, 거기에 조금 물음표가 있네요. 저는 그때 기해년 일본 무역대란이 난 이후로 집에 있는 스테이션을 갖다 버렸고, 키우는 고양이의 추루를 끊고 다른 간식을 줘요. 일본 제품을 저는 안 삽니다. 그게 아마 하나야구 중마이 그거라는 사케인데, 예전에 이거 유튜브가 아니고 팟캐스트였던 것 같은데, 내가 이것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덕적인 잣대를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들이댄다. 그러니까 진보 쪽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따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그리고 두 개가 나는 조금 거슬리는데, 하나가 이제 쌍지읒, 이제 쯔쯔, 잔쯔쯔. 그래서 그게 윤석열이 한 치명적인 실수들을 편에 달렸으니까 윤석열 때문에 한심해서 그러시나 하고 넘겼는데, 또 하나가 다른 분이 더 달려요. 쌍지읒 하면서 장사나 하라고 그랬던가? 아, 이거 나한테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내 유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보지 않았다, 제목만 봤다, 앞에 한 5초만 봤다의 한 표입니다. 내 유튜브 내용을 다 듣고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뇌라는 게 있어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그런 말은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계속 청문회 같은 데서 언급을 하는 게 그거예요. 대통령 제발 그거 유튜브만 보지 말고 조중동 좀 보라고. 조중동 좀 제발 조중동이라도 좀 보라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보라는 이야기 안 할 거니까 조선일보라도 보라고 말을 한대요. 여러분도 조선일보라도 한번 보세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동아일보였나? 조선일보였나? 논설위원이 대통령은 나라나 안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벌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요즘 국회에서 뭔가 하는 걸 볼 때마다 가장 큰 궁금증을 가지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바보 멍청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은 똑똑하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마음에 없는 소리를 권력 욕심 때문에 하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다라고 나는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회의원 5선 의원 출신이에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굉장히 경험이 많은 정치인인데 그 세 사람의 워딩을 보면 저는 진짜 좀 놀라워요. 저 사람들이 지금 진짜 진심으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뱉는 워딩들인가? 난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이거는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하는 욕 중에서 제일 큰 욕이, 제일 심한 욕이 그거래요. 너네 아빠 윤석열. 그 말 나오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저 부부의 범죄 사실, 비리 사실에 대해서 강력한 의심을 가지고 이거는 수사를 하고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범죄 사실이 아니더라도 너무 적극적으로 나라를 망쳐먹고 있다. 그래서 망가진 시스템이, 망가진 경제가, 망가진 기관이 많이 아니고 안 망가진 게 없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모르고 비서실장이 모르고 국무총리가 모른다고? 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사람들이 국회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면 모든 건 잘 되고 있고 무역도 좋아졌고 경제도 좋아졌고 고용률도 안정됐고 뭐 경제도 다 회복돼 가지고 어느 때보다 좋고 이런 말을 일관적으로 쏟아내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은 현실의식이 없나? 같이 가라앉으려고 그러나? 같이 망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본인들도 같이 잡혀봐야 할 만한 무슨 범죄 사실이 있어서 같이 덮으려고 그러나?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는 저 사람들이 저런 워딩을 지금 이 시점에서 내뱉고 있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도 강혜경 씨도 지금 뉴스토마토도 뉴스타파도 한꺼번에 확 안 까고 조금씩 까는 거는 분명 크로스 체크가 끝나지 않아서도 있지만 청와대 반응을 지켜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3일 뒤면, 이틀 뒤면, 일주일 뒤면 청와대의 저 입장을 거짓말이다라는 자료를 터뜨릴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2달째 그러고 있어요. 2달째. 지금 내놓는 해명이 전부 다 반박이 돼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그 뉴스 공장을 잠깐 보다 말았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하던 이명박 다스 부분하고 이명박이 받았던 뇌물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차장검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경선이 끝나고 대통령 후보가 된 직후부터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받은 모든 뇌물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받은 뇌물이라고 수사를 해요. 그리고 그걸로 기소해서 형량을 때리고 구속시키고 실제로 형을 살게 해요. 윤석열 한동훈이 그랬어요. 경선 끝나면 그때부터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라고.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정진석 비서실장 뭐라 그랬어요? 5월 10일에 취임했으니까 5월 9일에 누구한테 뭐 해주라고 말하는 거 그거는 공무원으로서 중립위반도 아니고 뇌물수수도 아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만에 이렇게 된다니까 모든 해명들이. 정진석 비서실장님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너네 당대표하고 너네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 노래를 폈다고요. 바보들아. 바보 멍충이들아. 그러니까 한 나라의 초슈퍼 엘리트들이
엘리트들만 포진해야 될 비서실에, 대통령 비서실에 저런 자들만 깔려 있는 거예요. 김건희한테 잘 보여서 한 자리에 얻는 자들, 윤석열한테 잘 보여서 한 자리에 얻는 자들, 윤석열한테 아첨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 김건희한테 아첨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밖에 안 남아있는 거기가 어떻게 정상작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어제 하루 유튜브에는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총체적 난국이라고 봐요. 그리고 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많지만 자기가 실제로 어느 분야의 전문 분야이고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도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짜 나라가 몇 달이면 몇 달만 더 가면 윤석열이 지금 하는 대로 진짜 서너 달, 네다섯 달만 더 하면 진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을 난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너무 서글프니까요. 여튼 제 댓글에 악플 아닌 악플이 2개가 달리니까 조금 마음이 무겁긴 한데 근거 없는 비난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가 항상 재반박해드리겠습니다. 여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하루라도 뉴스를 놓치면 그 다음날 뉴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찾아왔어요. 계속 그랬지만 2년을 넘게 그렇게 해왔지만 11월 한 달은 훨씬 더 그런 게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이슈나 뉴스가 다른 유튜브들에 대해서 다뤄지면 제가 꼭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하루 평균 14시간을 보고 있는 정치 유튜브들, 그 유튜브들에서 큰 이슈들을 제가 짚어내서 매일매일 아침, 그 다음날 아침에 정리하는 방송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빼먹지 않고 꼭 챙겨보는 게 경선은 힘들다에서 나오는 4개, 그리고 박시영TV 매불쇼는 꼭 다 챙겨봅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새날, 뉴스토마토, 최경영TV, 김종대TV, 뉴스타파 이런 것도 보기도 합니다. 이걸 다 합치면 하루 평균 14시간이 되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제가 오늘 메모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넘어간 게 몇 개 있긴 한데 그게 기억이 나질 않아서 내일부터 꼬박꼬박 메모를 해가지고 제가 꼭 그 부분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어서 이제 요약 정리하는 컨텐츠의 첫 방송이어서 많이 미흡했는데 내일부터는 메모도 하고 조금 준비돼서 전날의 뉴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꼭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사랑입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악플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방송할 때 이런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제 젠더 특성에 대해서 방송을 해가지고 인기를 끌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들이 너무 이쁜데 걔네들을 팔아서 구독자 수나 조회수를 늘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저 구독자가 53명이나 돼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떠들어서 공유하는 유튜브가 되고 싶지, 내 젠더 특성이나 아니면 내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 유튜브가 되는 걸 바라고 싶진 않아요. 구독자 수 안 많아도 돼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정치 이야기를 내 유튜브를 보고 처음 알았다라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는 이 매일매일 찍고 있는 이 유튜브가 충분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